네, 오늘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계셨겠지만 사실 좀 과격하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뭐 제가 뷰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 관련된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볼게요. 자, 상승 하락 종목수 봐야 되고 지수 봐야 됩니다. 상승 종목수는 지금 한 370개 정도 되죠? 뭐 사실 다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 압도적입니다. 2100개 하락하고 있어요. 압도적 하락 우인데, 사실 이 최근에 이게 좀 심화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프트하게 가기를 원했거든요. 이따 ADR 때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좀 심화가 돼가지고 뭐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급락으로 끝내고 시장 바뀌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또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건 바람이고요. 시장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이드카가 또 걸렸습니다.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예요. 참고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덜 내리긴 했는데 억울하죠. 왜요? 얘는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 사이드카 걸린 건데, 얘는 올라간 것도 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 사이드카 걸리니까 좀 억울한 게 있는 코스닥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러면 얘네들이 뭐 이슈가 있었냐, 예를 들어 코스닥 안에 있는 애들이 내려갈 만한 노이즈가 있었냐, 대표적으로 정책에서 코스닥을 좀 밀어주고 있는 것들이 바뀐 게 있냐,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보면은 대장주가 여기 있죠. 여기 고시총단이 있는데 얘네가 내려가니까 사실 소프트하게 내려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저는 이 상단 국면을 이제 변동 국면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죠. 변동, 그리고 포인트로 보면 이제 변곡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건 당연한데 전 좀 이렇게 내려오길 원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내려왔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뭐 결과치야 같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오니까 수급의 이동 같은 건 나오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형태의 이제 하락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막 특별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예측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잠시만요. 네, 마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변곡의 측면이 있었고 코스피가 코스닥을 좀 끌고 내리는 구조가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제가 하나씩 또 섹터도 짚고, 오늘 섹터 얘기보다 시장도 짚으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우리만 내렸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 우리만 많이 내렸냐는 궁금할 수가 있어요. 왜? 아시아 증시도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린 거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선물도 내리고 대만도 내려서 걔는 좀 일찍 마감해서 마감하고 끝났죠. 우리가 많이 내린 거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데가 안 오를 때도 우리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제가 아시아 증시랑 대비해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업종이 사실 유사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시총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증시는 과열권에서 쉬어야 될 때 쉬었는데 우리는 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격한 것들이 막 더 특별하진 않더라고 우리가 여길 만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도 매도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사실 전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뭐 다 알죠. 사실 저도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근데 좋은 거랑,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이제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린 게 여기 국면이에요. 하이닉스 160대부터 계속 나오죠. 여기 레벨부터. 계속 변곡입니다. 사실 이게 밑으로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좋은 거랑 여기서 사는 건 이제 다른 문제예요. 하이닉스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붙으니까 매수가 더 붙던데, 사실 저는 지금 조심을 한다라면요, 일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최상단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미 막 피날레를 거듭한 애들 많습니다. 이쪽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얘네가 최상단 올라가면서 같이 발생했던 작용들이 이제 쏠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도 그랬고 전력설비나 에너지단도 그랬죠. 물론 저희도 다 팔고 없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쏠림의 구조로 올라갈 때 논리 구조가 추정이익이었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간다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쏠림에는 쏠림 피해 업종들이 발생합니다. 피해 기업들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똑같은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한 애들도 다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흐르고 있어요. 왜? 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가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제가 보는 뷰에서는 특히나 코스닥 단위에서 고시총 라인이라든지 주요 섹터들, 주요 모멘텀 작동하는 애들, 또 추정이익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걔네들 들고 있는 분들은 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럼 조심은 어디서 하냐? 사실요. 이런 쪽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 왜냐면 제가 이 거의 뻔한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줄줄줄줄 왔다 갔다. 이제 상단 박스에서 움직이고 박스도 내려갔다가 또 박스 올라갔다가 이게 나올 겁니다. 이 국면이 최소한 한두 달에 이제 걸릴 거예요. 그러면 최상단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좋다면서 언제 가나요? 또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일정 기간 이후에. 근데 지금 단위로 봤을 때에는 굳이 그런 투자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런 코멘트 드리는 건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트라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보통은 거의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들고 가는 애들이 이제 피해 업종들이 꽤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있죠. 저도 이제 바이오 같은 애들 좋게 보고 있고, 또 지금은 2차 전지도 좋게 보고 있고, 로봇도 좋게 보고 있는데, 로봇은 이미 많이 올라와가지고 로봇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이제 코앞에 있는 거고, 제가 좋게 보는 애들도 샀는데 더 빠지네, 추가 매수했는데 옆으로 흐르네, 눕네, 박스네, 뭐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순서가 앞으로 도래될 게 사실 저는 거의 뻔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집중도를 막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 아닌 우려감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우리 기준으로는 변동이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여기였었네요. 제가 변동 국면이라고 나오는 게 이거. 어느 정도 예측된 측면이니까요. 사실 이거는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 공방에서도 주요 의견들을 드릴 텐데, 변동의 가속화라고 봅니다. 추가 변동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얘네가 예를 들어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안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데일리 의견이 굉장히 많겠죠. 사실 저는 거의 뻔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 변동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끝나는가가 차라리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오늘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글로벌에서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장 전일 이렇게 마감됐어요. 좀 특이하죠. 지금 엔비디아, TSMC 되게 좋았어요. 브로드컴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껴있는 이 반도체 딴 애들이 쉬었어요. 마이크론, 인텔, 뭐 퀄컴 같은 애들도 쉬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딴 애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딴 애들이 다른 기업들 쉴 때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쉬는 것들이 국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글로벌도 마찬가지의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특이한 건요, 걔네들이 좀 집약돼서 들어갔다가 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매수세가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다 좋아요. 기존이랑 다르죠. 기존에 나스닥만 좋았습니다. 이게 펼쳐졌다 압축됐다 펼쳐졌다 압축됐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전반으로 수급이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장에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던 건, 일단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겠지만 일정 쏠림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확산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장도 마찬가지 요소인데, 그걸 떠나서 일단 재료들도 있어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긍정으로 볼 만한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놀랍다, 뭐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이죠. 미중 관계가 강력해졌다, 뭐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 사실 그보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좀 구체화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일단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도 국내랑 연관성 높은 애들은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됩니다. 엔비디아 노이즈를 보게 되면 기존에 H20 시리즈는 중국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후반부에 H20을 못 팔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초반기에는 뭐가 있었냐? H20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니까 H200이 아니고 H200을 팔아야 된다. 호퍼 시리즈를. 요게 이제 허가가 났다가 또 중단시켰어요. 지금 얘를 못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 승인했고 지금 중국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H200 같은 경우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HBM 들어가는 국내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나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서 쓰는 양까지 캐파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로만 판단했던 것들이 범주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반도체 대장주들의 조정 권역이 좀 끝나가는 타이밍에 저희는 반도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 가격은 저는 아니에요. 가가지고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너무 비싸 보여요, 제 눈에는.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매물 소화도 좀 되고, 기간 조정도 좀 끝나고, 그런 다음에 반도체를 보지 않을까 정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재료 자체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중국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보잉 항공기 구매 확대하는 것들도 기대값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주요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고, 또 하나는 AI 인프라였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 AI가 지금까지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 리스크로 작동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군사적 활용이에요. 이 군사적 활용은 AI의 군사적 활용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팔란티어도 얘기가 많았죠. 또 클로드하고 있는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AI를 군사 용도로 쓸 거냐, 전쟁부가 쓸 수 있냐 없냐, 살생 무기에 도입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제가 공방에서 따로 짚지는 않았지만, 근데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오케이를 했어요. 사실 이건 되게 뭐 잘하는 거죠, 양국이. 그래서 이 규범 자체는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를 합니다. 테슬라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아마 들어와가지고 규제화를 동참을 할 것 같은데, 이 지점은 뭐 좋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금융이에요. 금융.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과 더 사업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지점들의 일부로 열리는 것들이야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금융에 대해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진행하기 전에 미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 이제 디지털 자산들, 이제 금융에 대한 토큰화 같은 것들, 결제 시스템도 토큰화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토큰화 진행되는 기업들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되는데, 얘네들도 같이 하고 있는 이 토큰화 작업을 중국도 동참해서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국내엔 어떤 연결도가 있냐, 뭐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냐, 이런 것들은 아직 논하기는 좀 제한적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시장 좀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 매크로예요. 자, 먼저 여러분 조금 특별하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전쟁 안 끝났고, 중국에서도 미국이랑 이란 전쟁을 곧 끝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나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왔습니다만 지속 중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는 이제 100불 정도의 레벨에서 홀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홀딩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지금까지는 유가랑 연동돼서 움직였거든요. 유가랑 상관없이 위로 튀었어요. 최근에 물가지표가 튀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앞으로도 돈을 푸는 구조들, 연준의 그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단기 자금은 저는 계속 풀 것 같긴 한데, 케빈 허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가 안 움직이는데,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 매도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요? 채권 금리 올라간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도 당연히 유추가 되죠. 달러 자체, 달러 인덱스도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99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트라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는 단기 수급 이슈에 좀 큰 영향도를 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요, 이제 오늘 밤, 이제 내일
케빈 허쉬가 연준 의장으로 등장할 텐데 바뀔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좀 잡힐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전에도 이거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4.5가 이제 마의 4.5다 그러거든요. 왜요? 찍히면 내려오고, 찍히면 내려오고가 반복됐던 게 여기 정도 레벨이 이제 4.5였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찍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올 거냐 아니냐가 좀 중요해지는데 전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뷰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전문가님 지금 금리 인상 얘기도 많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본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실제로 인상한 국가도 있고요. 인상 얘기 있는데 이거 연준만 내릴까요? 아니면 연준만 동결을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다른 국가들의 인상이랑 크게 관련도가 있지 않습니다. 네. 다른 국가들이 인상하는데 연준 지원자 내릴 때도 있고요. 지원자 동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의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저는 이번 차시도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탠스들을 연준에 작동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좀 길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과한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이게 있겠죠. 오늘 제가 차트는 따로 안 들고 왔거든요.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장도 있고 국장도 있습니다. 이거 채권이랑 제일 연관성 깊은 애들이 누구예요? 금리랑 성장주들이 성장주. 그럼 성장주들이 이거 이렇게 금리가 위로 붙으면 이거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장주들 보편적으로 레벨 어디죠? 대체적으로 신고가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에 있는 성장주들도 국내랑 유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얘가 그러면 전문가의 말대로 얘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 탄력도는 올라간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 다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인상할 거니까 성장주들 다 죽었어 하면 미리 빠졌어야 돼요. 반영이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장에서 빠지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수급 쏠림으로 좀 특별하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리가 안정되기 전에요, 환율은 좀 잡힐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든지 당국에서 좀 코멘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1,500원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도 별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주말간에 그런 정부에서 작동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로 다시 갑시다. ADR입니다. 제가 출발할 때 그랬어요. 어차피 코스피가 쫙 올라갔어요. 소프트하게 내려오길 저는 원했다. 어떻게 왔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디에 녹아있냐면 ADR에 녹아있어요. 이 보이죠? 참고로 코스닥은요, 이거 지금 71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 78인데 코스피는 이제 막 과매도에 걸친 거예요. 여기 제가 항상 과매도 가면은 주식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는데 오늘도 현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코스닥은 과매도를 넘어서 초과매도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씩 드릴 때가 이게 60 레벨 때 이제 도달하게 되면 막 68, 69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무슨 얘기 드리냐면 안전벨트 잡으라 그래요. 왜요?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을 줄은 몰랐어요. 왜? 보통 그렇게는 안 가요. 이전 값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과매도 들어올 때 어때요?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들어왔다가 나간다 들어왔다 나간다 이렇게 한다고요. 일전에도 이때는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25년 말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래요. 지지고 볶고 아니면 찍고 바로 가던지. 지금은요 그냥 원사이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별주가 다 내려갔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부터? 5월 내내. 그러니까 좀 특별하긴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당연하겠지만 지금 사실 주도 섹터라고 제가 이제 코스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게 로봇, 바이오, 2차전지입니다. 이쪽 들고 가는 사람들은 저는 염려할 게 없다고 봐요.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언제 붙을 거냐 싸움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할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에요. 당연하겠지만 걷다가 뭐 레버리지를 넣었다라거나 뭐 신용을 넣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못 기다리겠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내가 이쪽에서 비중을 싣고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 타겟이다. 저는 그냥 두면 됩니다. 왜요? 이거 어차피 다시 올라와요.
이거 올라온 타이밍에 시장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 이 주도주가 아니고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이제 개별주. 뭐 개별주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섹터 수급 안 받는 애들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화장품, 피부미용을 제외한 뭐 소비재, 네, 뭐 유통주들, 뭐 운송 관련 종목들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등등등등등 개별주는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쪽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는 그냥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네. 아, 전문가님, 이번에 코스피 올라갈 때 저희 소외됐는데요. 그런 애들이 이제 붙는 순간이 될 거니까요. 흔히 말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확산이라고 보는데, 미국장에서 먼저 좀 시작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그런 미국장 코멘트를 주로 안 한 거는 오늘 미국장 만기입니다. 만기면은 그 다음에 시장 컨셉이 좀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들이 아직 어떤 단계인지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만기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걸 보고 나서 추가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장을 당연히 추종하니까요. 메모리 제외하고. 그래서 감안하면은 지금은 주식 팔아야 될 때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 레벨에서는 비중이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 하여튼 이따가 지수 얘기 한번 더 할 건데 ADR 기준으로는 요 정도 상태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있는 재료들은 좀 볼 필요가 있죠. 재료라기보다는 좀 위기 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냐 사람들은 이거에 궁금해요. 왜? 삼성전자 좋은데 왜 내려가나요?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피크 얘기 드리면서 변동이 잡힐 거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피크가 잡혀요. 삼성전자 추정이익으로 보면 이거 내려오면 안 돼요. 당연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보면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잡히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조정이 나오고요. 급등을 하면 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인 변동성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를 자꾸 붙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노조 때문이다가 나와요. 물론 제가 지금 노조가 막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과정으로 보면요. 노조 이슈가 없었어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요? 노조가 파업한다고 처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이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알고 있었고 변동이 잡힐 때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노이즈화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투자자들은 항상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이후에 다음 차시 다음 주도주의 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알고 가야겠죠. 자, 일단은 교섭이 안 됐습니다. 네. 사측이 있고 지금 이 노조 측이 있죠. 이제 사측에서는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도 이해가 갑니다. 뭐 갑자기 막 왜냐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제도화예요.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몇 퍼센트를 달라 이런 건데 뭐 제도를 만들 수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측은.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공문만 그냥 주고받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냐 안 하냐고. 실질 피해는 총파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일정 같은 경우 예정되어져 있는 게 5월 21일부터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총 18일 동안 진행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공정에 웨이퍼 집어넣고 공정이 있을 때 여기 웨이퍼 집어넣는 것부터 봅시다. 웨이퍼 집어넣고 마지막 공정까지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수많은 웨이퍼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것들 공정 멈추면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간 것도 다 빼고 있다라고 하죠. 참고로 뺀 거 못 써요. 그거 받을 고객사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그거 받을 리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공정에서 뺀 걸 다시 집어넣은 거를 고객한테 보낸다? 100% 안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에서는 파업 들어가게 되면 파업 중간에 생산의 물량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하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제 뭐 100조 원 가량 피해가 예측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갔던 건 또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떠냐? 파업은 강행입니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협상이 사실 5월 21일부터인데 이거 20일 날 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회사 파업에도 동일한 결과값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섭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는 그럼 6월 7일부터 다시 교섭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뭐 그 또한 지켜봐야 될 요소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주가의 조정을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우리가 제가 이거 더 얘기하면 너무 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 계실까봐 뭐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갑시다. 왜냐면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국내에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실적 좀 나온다 하는 대기업단 노조들은 다 파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돈 번 지 얼마나 됐다고 파업합니까? 예. 얘네 매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껏해 한 2년? 2년 전까지 맨날 바닥을 벅벅 기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요. 이게 오늘자로 좀 노이즈가 되고 있었다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에 주식 투자 못해요. 이제 파업한다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 알고 갑시다. 자, 다음 오늘 움직인 애들 좀 볼 건데요.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죠. 그래서 중심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현대차부터 해서 이 현대차가요 지금 얘네가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145조인데 이 캔들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지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종목들 같이 볼게요.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 모비스 마찬가지로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고 변동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중에서는 제일 잘 간 쪽입니다. 뭐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 뭐 흥하해운이나 해증성 종목들 제외하고 개별주 중에는 이쪽이 제일 강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았고 그리고 LG전자라든지 그리고 LG CNS 이런 쪽이 같이 붙어주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거 LG CNS가 그럼 뭔데 로봇이 붙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현대 오토 에버랑 비슷한 애입니다. 예, 각각 그룹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실제로는 둘 다 로봇의 모멘텀을 받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얘네가 주축인 거는 제가 그동안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보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움직였던 두산 로봇까지 해서 다 코스피예요. 그럼 코스닥 로봇주들은 안 가나요? 라는 질문들이 등장할 텐데 사실 레벨로 보면 이미 하이 레벨이에요. 여기 신고가입니다. 그죠? 위로 계속 쏘고 있는 게 우리가 계속 하이닉스를 봐가지고 위로 쏘는 게 정상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이 이래로 제일 비싼 가격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로봇은 대부분이 좋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로보티즈나 네, 로보스타 다 최상단입니다. 다 신고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는 일정 레벨 이상을 로봇이 지켜주고 있는 거고 오늘 얘네들이 제일 좋았고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고 윗골이 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봐야겠죠. 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현대차, 뭐 현대 오토에버, 현대 뭐 글로비스는 사실 좀 약해가지고 얘는 좀 뺄게요. 네. 모비스 저희도 안 팔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왜? 지금 시장 변동이잖아요. 얘네한테 이제 변동성 잡힌 게 아니라 한두 번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고가에서 피크 나오면 매도가 좀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제 의견 듣고 사신 분들 뭐 오늘 매도했는데요. 나쁜 전략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로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저희는 안 팔았습니다. 네, 시장 변동으로 매도하기엔 아까운 종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로봇이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일정 기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견은 결국 조정권역 오면은 로봇은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전 작년 로봇이랑 올해 로봇은 좀 달라요. 왜? 실제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때니까. 하여튼 로봇주들이 오늘 좋았고 코스닥도 주요 로봇 같은 경우 최상단 레벨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의견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한 요 정도 되고 요 정도가 되네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코스피는요 이미 신고가를 한참 빼고 여기서 나온 조정이에요. 코스닥은 신고가 뚫는 것처럼 하다가 나온 조정이고요. 여기서 제 생각은 어떠냐? 저는 코스닥은 과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은 반등, 그리고 반등의 끝이 아니고 다음 추세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네. 뭐 시간은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또 제가 의견 드리겠지만 다음 추세는 코스닥이라는 건 제 생각이 지금 바뀌잖아요. 자, 반대로 코스피는요. 매도 룸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뭐 증권 방송을 포함해서 각종 이제 주식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한 번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가 이미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한테는 학습돼 있습니다. 왜요? 다 살려줬기 때문에. 내리면 살려줬죠. 내리면 살려줬죠. 내리면 살려주고 내리면 살려주고가 무한반복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뒀더니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식장이랑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굉장히 뭐 좋았기도 했고요. 물론 여기서 저희도 뭐 좋은 종목들 많이 거래하기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만 딱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그냥 오르든 내리든 올매도입니다. 코스피는요. 네. 제가 수급 분석 자주 안 드리는데 지금처럼 지속성 있게 데일리 단위로 계속 매도할 때는 사실 봐야 돼요. 네. 거기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더 팔죠. 그냥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 뭐 1차 조정 정도가 나왔고 차트상 뭐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추가 매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추세 코스닥 본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견 똑같이 드리고요. 오늘 변동성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내려가고 코스피는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요 과격한 하락은 대체적으로 시장 전반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 회원방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날짜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공통적인 툴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2차전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수 단위로 코스닥 움직이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죠? 얘네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서 손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한테도 변동성이 잡힐 때고 지금 별로 안 움직인 애들도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예요. 사실 오늘 보니까 토마토에서 막 악플도 달리고 하더라고요. 뭔 코스닥이냐 막 이러면서. 지켜보시죠. 어떻게 가는지. 저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이 다음 추세를 만드는 게. 그리고 코스피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얘네 조정 나오잖아요. 그냥 또 가요. 뭐 이게 7,000에서 지지 나올 수도 있고 6,500 지지 나올 수도 있고 하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제한적이고요. 일정 기간 조정 이후에 코스피는 또 갈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주도성은 코스닥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기준으로 또 놓고 봤고 제가 ADR 기준으로도 봤고 또 실제로 수급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밀리는 쪽은 사람들이 막 조롱도 막 합니다. 그거 살 바에는 이거 사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굉장히 뜨겁고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휘말리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오늘 코스닥에 저희도 코스닥 많이 가지고 있죠. 당연히 제가 또 바이오가 지금 주력이다 보니까 막 제가 이거 무서워서 달달 떨까요? 아니요. 전 더 사면 더 샀지 여기서 쫄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쫄아야 되는 건 제일 꼭대기에서 변동성 나오는 애들한테 좀 쫄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지? 이걸 좀 고민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막 변동성 세게 나왔지만 저는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바꿀 만한 요소들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그냥 좋더라. 그리고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데 부각이 안 되는 애들이 또 있어요. 뭐 바이오 안에서도 있고 2차전지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왜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재료가 호재화됩니다. 지금은 걔네들한테 돈이 안 가니까 재료가 있어도 뭐 반응을 안 해요. 내려갑니다. 시장 내려가니까. 억울해요. 나중에 반영돼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이미 과거에 부각됐던 내용이 이제 와서 시장에 작용됩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 공부해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각되어야 될 내용이 부각이 안 되니까 추후에 재료화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얘기 요거만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보면요. 바이오도 뭐 제가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가지고도 지난 공부에서 얘기 드렸는데 얘는 진짜 억울한 애들이고 중요한 건 시장 단위로 움직이려면 시장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가 오고 지속돼서 보게 되면요. 다다음 주부터는 간학회 진행되죠. 자, 그리고 아스코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ADA 진행됩니다. 아리바이오 내용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아리바이오 내용도 국내 바이오한테는 되게 호재거든요. 뭐 서칭 되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중요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또 하나는 케빈 허쉬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다 불안할 때가 보통 저점입니다. 완전 저점은 아니겠죠. 추가로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좀 용인한다라고 보고, 지금 레벨에서 쫄 필요는 별로 없다. 네. 들고 가는 거 잘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많이 올라간 쪽 사실 있죠. 제가 근데 딱히 코멘트 안 하는 이유는 광통신이라든지 전력라인이라든지 에너지단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쪽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는 건 따라 사실까봐 그렇습니다. 따라 사실까봐. 네. 다음 순서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올라가는데 윗단에서 최상단에서 조정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 아니에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일전에 보면요, AI 단으로 많이 움직인 쪽 있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대우건설 많이 내려오고 있죠. 대한광통신 신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개별, 그러니까 시장 대장급 종목이긴 하지만 전자, 닉스만큼의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할 뿐이고 똑같은 뷰입니다. 얘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죠. 단기 반등만 잡힐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굳이 여기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괜히 이쪽 많이 살까봐. 이쪽은 지금 많이 살 때가 아닙니다. 더 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이제 놀고 있을 때, 막 바닥 벅벅 긁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사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합니다. 팔아야 되니까요. 똑같이 보세요.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바닥 기는 애들 천지죠? 아까 우리 ADR 봤죠? 지표로만 봐도 천지입니다. 그런데 관심 두세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그래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뜨거운 곳에서 눈 좀 떼세요. 개인 투자분들. 네.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 개인이 다 받고 있거든요. 저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이닉스 200만원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나중에 그 가격이 올지언정 꽤나 긴 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놀고 있는 쪽 사세요. 놀고 있는 쪽. 제가 공방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편하게 투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 오늘 하고 끝낼 거 아닙니다.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해야 되고, 다음 달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애들을 싸게 사서 또 오랫동안 들고 가고, 또 수익률도 보면은 막 짧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또 큰 수익이 나고 하는 거거든요.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되게 본질적인 얘기고 되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필요한 시기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 수급들 지금 매수하는 거 보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오늘 뭐 요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지수 단위로 좀 컸기 때문에 막 주말에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불안할 거 없습니다. 불안할 건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파이팅 해보자고요. 저희 공방분들은 제가 주말 동안에 수출 데이터 4월치가 나왔기 때문에 4월 수출 데이터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또 시장의 주요 섹터들 코멘트 문자로 드릴 테니까 문자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방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4시 공개방송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김근우의 투자공식 채널, 지금 이 채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